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확연히 작았다. 어른들 눈에는 귀엽지만 또래들 사이에선 무시받기 딱 좋은 사이즈. 역시나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멱살을 잡히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난 왜소한 체격과는 달리 지기 싫어하는 성격. 가만히 당하고 살진 않았다. 싸움이 걸려오면 당연하듯 맞서 싸웠다. 한 번은 키가 큰 친구랑 싸운 적이 있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까지 싸우기도 했다. 싸움은 대부분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또 한 번은 내가 왜 싸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니 서러움이 몰려와 수업을 빼먹고 밖에 나가서 온 적도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당하기만 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난 장난꾸러기였다.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 웃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 가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에게 많이 혼났다. 중학생이 되었다. 맨날 축구하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나에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기란 몸에 가시가 돋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시험 하루 전날 잠들기 전 벼락치기를 하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문틈 사이로 보이는 TV는 너무나도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성적표를 받는 날은 공포의 날이었다. 성적이 나쁘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회초리로 맞아야 했다. 하지만 맞는 것보다 더 싫은 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었다. 결국 부모님도 공부와 담을 쌓은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난 운동에는 재능이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태권도로 대학을 가기 원하셨다. 하지만 난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했고 태권도엔 흥미가 없었다. 결국 태권도 3단 심사를 보자마자 태권도를 그만두게 되었다. 중학교도 역시 놀기만 하다 끝나버렸다.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난 여전히 작았고 고등학생이 된 또래 친구들은 무섭게 성장했다. 첫날부터 불량 친구에게 시비가 걸렸다. 오해라고 설명하며 불쌍한 척 연기를 해 맞지 않았다. 사실 신기해서 쳐다본 거 맞긴 한데 암튼 난 사춘기 이후로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게 돼서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렸다. 예상대로였다. 체육시간 45분. 이 시간이 끝나고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불량 친구들도 나에게는 착하게 대해줬다. 낯설고 무서웠던 고등학교는 즐거운 놀이터로 바뀌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 실업계의 운동장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점심시간인데도 아무도 축구를 하지 않았다. 난 몇몇 친구들을 모아서 어릴 때나 하던 골 넣으면 골키퍼를 했지만 나조차도 축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흑인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난 엄청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평소에도 mp3로 버즈 노래와 발라드를 즐겨 들었었지만 CD 플레이어와 앨범을 살 정도로 흑인 음악에 심취하게 됐다. 학교 갈 때도 쉬는 시간에도 산책하면서도 자기 전에도 그냥 온종일 들었다. 그러다 슈퍼스타 K가 뜨면서 실용음악이 부흥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친구들이 보컬을 배우겠다며 실용음악 학원을 등록하길래 나도 따라서 등록을 했다. 난 흑인처럼 부르고 싶었지만 선생님도 나도 한국인일 뿐이었다.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한두 달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다. 여전히 놀기만 하다가 고3이 끝나가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난 여전히 음악과 축구 말고는 관심이 없었다. 실용음악과 갈 실력도 없었고 부끄러움이 많아 도전할 용기도 없었다. 축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었다. 이외에 딱히 배우고 싶은 게 없던 나는 대학생활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고등학교를 끝으로 생을 마감, 아니 학생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